근데 원더윅스는 이 중에서도 특별히 정신적, 심리적 성장 단계를 거치는 시기를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번개 표시가 되어 있는 까만색 구간이 원더윅스로 이제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원더윅스라 힘들다는 이야기를 정말로 많이 들으셨을 네. 거예요. 원더윅스 그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오늘은 원더윅스에 대해서 낱낱이 파헤쳐 보려고 하고요. 원더윅스를 또 급성장기하고 같은 뜻으로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 좀 많아요. 근데 약간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오늘 끝까지 잘 살펴보시면 원더윅스와 급성장기의 차이점을 분명하게 알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원더윅스와 급성장기의 차이 간단하게 소장님께 설명. 우선 아이들은 중요한 발달 단계를 거칠 때마다 수면 문제가 나타날 가능성이 네. 높다. 이 부분을 항상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낯가림 시작될 때, 분리불안 생길 때, 신체적으로는 뒤집기 할 때, 네. 일어나 앉을 때, 붙잡고 설 때, 뭐 이럴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죠. 또 신체적으로 급성장기가 올 때도 배가 자주 고파지니까 없던 밤중 소요가 생기기도 하고 수면 문제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원더윅스는 이 중에서도 특별히 정신적, 심리적 성장 단계를 거치는 시기를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원더윅스란 말이 대체 어디서 나왔나 싶었는데 이 원더윅스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많이 유명해진 것 같아요. 이 책도 1992년도에 나온 책이에요. 정말 오래됐죠. 조만간 알잠도 그런 책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두 명의 네덜란드 연구원들이 책을 집필을 했는데 그 책의 이름이 바로 원더윅스였고 이 책의 내용은 대략적으로 아이들이 심리적으로 성장하는 시기를 연구를 해서 이 시기가 그렇다더라. 그리고 부모님들이 이 시기에는 어떻게 서포트를 해주는 것이 좋겠다라는 솔루션을 간단하게 제안을 하고 있고요. 이 책이 가장 유명해진 이유는 심리적인 성장의 피크점을 찍어서 정확히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페이지가 네. 딱 언제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 페이지 때문에 많이 유명해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혹시 이 시기가 언제인지 대략적으로 그림을 보시면서 설명을 네.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림 보이시죠? 보시면은 번개 표시가 되어 있는 까만색 구간이 원더윅스로 이제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보통 5주, 8주, 12주, 17주, 그다음 26, 36, 44, 53주기 요때가 피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부분은 이제 절대적으로 개인차가 클 거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 시기가 아기들이 정말 힘들어할 것이다 라고 단정 짓기는 사실 어려운 시기죠. 근데 딱 저기서만 봐도 이 레인지가 너무 길어가지고 그죠. 기간이 만약에 저 구간이 다 힘들다고 단정을 한다면 생각만 해도 근데 소리가 사실 돌 이전까지는 계속 힘들었어요. 네. 비슷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책에서도 연구 결과에 따르면 모든 아이들이 제각기 다른 성향과 발달의 속도를 보이고 있어서 그렇죠. 분명히 다를 수 있다는 걸 전제로 깔고 가요. 근데 많은 아이들이 비슷한 패턴을 자기 연구 결과에 따라서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또 급격한 신경학적 그리고 육체적 성장이 있을 경우 많이 힘들어하고 그렇죠. 또 엄마들이 많이 어려워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하고요. 그 성장이 끝나면 또 써니윅스라고 분명히 해가 뜨는 그런 기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도 해요. 이 원더윅스 같은 경우에는 신경학적 그리고 심리적 성장이 핵심인데 그렇다면 아이들이 낯가림을 시작하거나 아니면은 분리불안이 생겼거나 제적근기가 왔을 때 많이 힘들어할 수 있겠어요, 선생님? 네. 말씀하신 낯가림, 분리불안, 제접근기 이때는 모두 아기가 불안이 아주 심해지는 때예요. 네. 생각해보면 낯가림이라는 것은 세상과 자신이 분리가 전혀 안 되어 있다가 완전히 하나다가 나 말고 다른 세상이 있네? 이런 거를 처음 느끼기 시작하는 때니까 되게 혼란스러울 것 같죠? 네. 또 분리불안은 자기와 양육자인 엄마나 아빠가 완전히 하나인 줄만 알았는데 실은 양육자가 딴 몸이네? 이걸 깨닫게 되는 시기니까 그 또한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제접근기는 양육자하고 분리해서 세상을 열심히 탐색했는데 탐색하다 보니까 자꾸 어려움에 부딪혀. 그러면 돌아와서 나에게 안전기지가 있지?
이렇게 확인하는 시기니까 그때도 역시 쉽지 않은 때겠죠. 아기는 이렇게 불안하면 그 불안하다는 표시를 칭얼거림으로 나타낼 텐데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확실하지 않으면 너 왜 이렇게 짜증내는 거야?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되죠. 네. 만약에 그렇게 반응한다면 아기의 불안은 더 심해질 것이라 우리가 아기를 키울 때는 낯가림의 시기, 또 분리불안 시기, 재적 끊기는 아기가 무척 불안해할 때고 수면 문제가 나타나기 쉽다라는 걸 알고 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원더엑스 내용을 보면서 초보 엄마 아빠들의 경우 우리 아이가 패턴도 좋고 아픈 데도 없는데 왜 지금 왜 이렇게 칭얼거림이 심하고 잘 먹지도 않고 이럴까?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때는 원더엑스 기간이어서 조금 이럴 수도 있겠구나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뭐 좋은 위안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기가 힘들게 성장하고 있다는 걸 좀 인지하고 있으면 양육자분들께서도 조금 여유롭게 아이의 그런 칭얼거림을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 들더라고요. 그러네요. 그럼 원더엑스라는 책이 여러분에게 많은 위안을 드리듯이 네. 우리 알잠도 여러분에게 많은 위안을 드릴 수 있도록 네. 구독과 좋아요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팀장님께서는 그런 얘기 많이 접하시나요? 상담하다가. 정말 많죠. 그러면, 원더익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아기들은 매일 시간마다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 원더익스 기간을 딱 정하는 거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100% 동의하기는 좀 어렵긴 해요. 보통 이제 저희 알잠에서 말하는 권장 시간이 변화되는 시기를 따져보면 보통 원더익스 이 기간하고 많이 겹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아기가 이제 성장을 하고 있고 요 시기 때는 필요로 하는 열량이라든지 활동이라든지 관심사가 많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기간 동안을 원더익스라고 고민만 하고 힘들어하기보다는 아기가 이제 커가는 과정에서 우리 아이한테 이때쯤이면 뭐가 더 필요한지 또 먹는 거는 좀 얼만큼 더 먹여야 할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신다면 아무래도 이제 잠에 관련돼서 생기는 문제점들을 조금 더 완화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때 원더익스 시간 동안에 수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좀 더 아기의 상태를 좀 면밀히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는 또 이 내용 중에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좀 가져왔는데요. 네. 책에서는 사실 계열수별로 아주 자세하게 좀 나와 있긴 해요. 근데 간단히 좀 요약해보자면 원더익스라는 판단이 들었다면 첫 번째 아기의 상황을 이해하자. 네. 대부분이 이해하자라는 내용이 되게 많아요. 이 아이는 지금 성장하고 힘드니 조금 더 스킨십도 많이 해주고 지켜봐줘라 라는 얘기가 정말 많고 두 번째는 낮 시간 동안 다른 때보다 더 많은 스킨십을 해주는 것이 좋다. 심리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을 네. 테니까 불안할 때 그죠. 누군가의 계속 도움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이 시기 울음이 너무 무서워서 과한 수유를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맞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심리적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계속 울음만 멈추려고 수유를 하다 보면 잘못된 상황이 발생되는 거죠. 수면 문제 생기고. 네. 그리고 네 번째, 일상적인 루틴, 패턴을 좀 유지하려고 해보려고 노력을 한다. 다섯 번째, 잦은 외출이나 사람을 만나는 것을 좀 자제하는 거. 집에 머무르면서 아기에게 좀 규칙적인 일과를 만들어주는 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네. 아기가 힘들어할 때 너무 힘들어서 계속 밖으로 나가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그쵸. 너무 힘들어서 수유를 계속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그러다 보면 수면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정말 많잖아요. 네. 힘든 걸 이해하고 그러나 루틴은 지키고. 지켜라. 네. 아주 루틴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또 급성장기에 아이들이 쑥쑥 크려고 네. 많이 먹는 또 좀 더 칭얼대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잖아요. 그쵸. 갑자기 밤중 수유가 생기기도 하고 또 수유 간격이 충분히 늘어났던 아이였는데 수유 간격이 4시간에서 갑자기 짧아지는 아이들도 있어요. 네, 있어요. 이렇게 급성장기를 겪는 아이들을 위한 솔루션 어떤 게 있을까요? 보통 상담을 하다 보면은 급성장기 이제 수유를 하고 나서도 아이가 만족을 못하고 배가 고파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제 이럴 경우에는 낮에 회당 수유량을 조금 더 늘려서 먹여보거나 만족하지 못한다면 한 30분 이내로 보충 수유를 한번 해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아이가 어느 정도 많이 먹으면 얘가 급성장기이구나. 수유량을 좀 조절해서 먹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미 밤중 수유가 사라졌는데 밤에 다른 방법으로 전혀 연장이 안 되고 수유 아니면 안 되는 때가 있잖아요.
이제 우리 아이가 급성장기라 좀 배가 고픈가 보다 싶을 때는 밤중 수유를 사실 6개월 이전에는 한 번 정도 해서 아이를 조금 더 배부르고 든든하게 해서 재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시고 추가할 사항은 사실은 급성장기든 원더윅스든 아기들이 먹는 것만으로도 욕구를 다 충족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낮 동안 깨어있는 시간에 양육자가 아이를 좀 더 집중해서 돌봐주시고 놀이를 좀 추가해서 일과를 좀 맞춰보시는 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네. 좀 보충해서 말씀드리자면 그러니까 아이가 뭔가 밤에 더 먹는 양이 늘어나는 것 같고 더 칭얼대는 네. 것 같고 그러면 아이를 객관적으로 조금 더 관찰을 해봐서 그렇죠. 심리적 문제인 원더윅스의 문제인지 급성장기의 문제인지 아픈 건 아닌지 네. 그걸 좀 객관적으로 파악을 해보고 네. 만약에 정말 배가 고파서 그러는 거라면 아 급성장기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서 하루 이틀 정도는 밤에 더 줄 수 있지만 네. 그거를 점차 낮으로 넘겨서 낮을 좀 더 먹이는 방향으로 네. 그렇게 해보는 네. 게 좋겠다는 말씀이죠. 그 어머님들께서 밤중 수유가 이미 없는 아이인데 갑자기 수유 1회가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되게 무서워하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근데 급성장기를 파악해 볼 때는 한 번쯤 새벽에 아이가 너무 칭얼대는데 잠을 못 자고 한다면 한번 먹여보는 건 좀 괜찮다고 생각해요. 네. 네,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하루 이틀 먹여봤을 때 그 양이 뭐 예를 들어서 200을 먹었다. 네, 네. 안 먹던 아이가 그러면 낮에 그 200을 분할해서 네, 좀 더 맞아요. 추가 수유를 해주도록. 네, 맞습니다. 근데 가끔 이래도 저래도 안 되는 경우도 있긴 해요. 네. 일과도 잘 마쳤고 뭐 먹여도 받고 그랬는데 정말로 아무런 이유 없이 아이가 잠도 계속 자주 깨고 뭐 이런 경우가 있는데 네. 그럴 때는 한 주 정도는 조금 여유롭게 좀 지켜보면서 그럼요. 체력 네. 분배를 하고 남편과 네. 좀 업무 분담을 해가지고 지켜봐 주는 게 가장 좋은 답인 것 같아요. 네, 네. 네. 하루 이틀 그랬는데 그거 고치겠다고 네. 뭐 밤새 올리거나 그러지 마시고 네. 좀 여유를 가지고요. 네. 신체적인 성장기는 급성장기라고 하고요. 이때는 많이 보이는 패턴이 아이가 갑자기 많이 먹기 시작하고 또 수유 간격이 줄어들고 이런 양상을 좀 보이게 하고요. 심리적인 성장은 원더윅스라고 합니다. 이때는 그닥 또 많이 먹지도 않아요. 근데 칭얼거림이 좀 심해지고 밤중에 깸도 심해지고 이런 현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더 명확해지셨을까요? 자세한 내용이 어떻든 아기들은 분명 성인과는 다르게 좀 더 빠르고 그리고 급격하게 매일매일 성장을 네. 하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한 번 더 되새겨보고 아 오늘 우리 아이 정말로 열심히 크느라 고생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아이를 조금 더 보듬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더윅스에는 명확한 답이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듯 규칙적인 일상을 좀 유지를 하면서 아기가 많이 불편해하고 있을 수 있으니 과자극이나 외출을 피하는 것이 네. 좋습니다.